네, 안녕하십니까. 토니스탁의 김호스타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그리고 지수된 전략, 그 다음에 토게스탁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스마트한 아이디어들,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저희가 G3 종목회담 코너를 오늘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G3 종목회담에서는요, 저 포함해서 3명의 스타가 종목을 추천을 하고요. 그 종목들 중에 포트폴리오 편입할 종목들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문의해가지고 저희가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을 계속 수익률을 끌고 가는 수익률을 알아보는 그런 리얼 종목 대결 프로그램입니다. 자, 토게스탁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해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종목 상담을 접수 받는 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토게스탁을 검색하시면요,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토게스탁 또는 별톡방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국내 및 해외 투자 실시간 가이드를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이르는 그런 기초교육 VOD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퀴즈 정답자 3분에게는 저희가 토게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께는 저희가 기프트콘 1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오늘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의외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퀴즈 한번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최근 중국 소비주가 떠오르고 있죠. 요즘에 막 중국 소비주 핫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음 중 면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종목은 1번 모두투어, 2번 하나투어, 3번 호텔신라,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자,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답은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올입니다. 올. 네, 여기까지 하면 아마 정답이 어떤 건지 아마 아시지 않을까. 그 회사 빼고는 나머지 2개 상장사는 전부 다 지금 하나는 추가로 이번에 면세 사업을 들어갔고요. 원래 한 군데는 면세 사업으로 유명하죠. 예, 이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89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분에게는 저희가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한 분에게는 기프트콘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G3 종목회담, 사실 지난주에 제가 수익률 좀 봤는데 오늘 봤는데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너무 수익률이 너무 좋은 현실성이 없는데 그 수익률 한번 뒤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함께 하시는 두 분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3 종목에도 함께 계시는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오늘은 자화자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게스탁의 제 오른쪽에는 프로피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피스타님. 네네. 네, 지난주에 코스닥 코스닥 150 에버리지 네네. 딱 추천하셨어요. 예. 근데 그날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음 맞습니다. 주에 프로피스타니 못 나오겠다 이 생각했는데 그게 최저점이었어요. 네네. 심지어 이길 평균가로 매수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단가도 엄청 좋게 나왔어요. 예. 야, 이거 뭐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이게 황금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약간 요런 뒤로 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실력으로 가지고 나오신 거긴 하고 물론 그 수익에는 네네. 김태형 대표님의 목이 커요. 그렇습니까? 제 편 들었다가 중간에 그렇죠. 김태형 대표님 바꿨어요. 맞다. 예. 그렇죠. 심지어 바꿨고 물론 제 그 처음 갔을 때 약간 수익 중입니다. 약간. 예. 근데 오늘 저도 못 나올 뻔했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네, 여튼 프로페서님 요즘에 컨디션 다시 회복하셨는데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이 급락장 이후에
대략적으로 4거래일 정도를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수가 이만큼 상승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개별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5연상, 6연상 정도의 개별 종목군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장이 예상되는데 어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오늘 이제 조정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거는 하락 반전은 아닙니다. 하락 반전은 아닌데 조정. 이제는 그렇죠. 네, 조정 국면이고 네. 개별 종목 장세로 약간은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섹터가 지금 타오르고 있다고 해서 IT 종목들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닐 거예요. 당분간. 예. 구정 전까지는 약간은 하락 조정장이 예상되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편입은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좀 보유 현금 비중이 있다 하시면은 신규 편입 조금 자제하시고 조금은 시장이 좀 더 눌려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이 3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또 조정 국면에 있는데요. 국내 선물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보통 이럴 때 매수로 따라붙는데 매수로 따라갈 때는 아니고요. 오히려 약간은 선절 조금 짧게 잡고 매도로 한번 덤벼볼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매도로 덤벼볼 시기다. 네네네. 약간 그랬는데 오늘 종목도 우르르 들고 나셨던데 보니까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 종목 근데 너무 수익률이 좋아서 네네. 예, 약간 좀 인간적으로 한번 수익률을 만들어 보기에는 그렇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럼 김태형 대표님. 자, 지금 요즘 시장이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 그죠. 첫 번째 대장 IT 대장. 그죠. 두 번째 대장 전기차 대장, 세 번째 대장 중소비주 대장. 그렇죠. 근데 저희가 딱 하나를 못 담았는데 김태형 대표님 그 전기차를 담아주신 바람에 저희 포트폴리오 거의 완벽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김태형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전기차 많이 좀 올라왔는데 오늘 좀 밀렸지만 그래도 오늘 최근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시장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전 가격으로 삼성전자. 300만 원을 예. 달성을 했습니다. 예. 또 SK 하이닉스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또 자릿수를 받고 있는. 그래서 네, 지수는 올라왔는데 그렇죠. 코스피 종목도 그렇게 많이 오른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급격하게 오른 것에 대한 이제는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쏟아부었던 것은 반도체 IT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일부 종목들에서 좀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어디 쪽으로 또 자금이 흘러가냐? 역시나 MLCC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멘텀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테슬라가 같고요. 아, 미쳤어요, 테슬라. 테슬라. 지금 신고가 계속해서 갑니다. 네. 뭐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진짜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죠. 그 주가 지금 두배 올랐어요, 시원에서 최근에. 뭐 자동차의 방탄유리라 그래서 네. 그것을 홍보한다고 쇠구슬을 던졌는데 네. 그게 방탄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져버리는 그 영상 혹시 보신 분 네, 있어요? 네. 그런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 전기차 지금 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럽니다.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하고 또 올해부터 이제 유럽의 지금 전기차 지금 상용화가 유럽부터 지금 전역으로 지금 펴져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나 모멘텀이 있어서 지금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IT 지금까지 올라왔으니 굉장히 고생 많았죠. 그래서 네.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조금 잠잠했던 제약바이오 쪽을 우리가 한번 바이오. 그렇죠. 선침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바이오는 저희가 많이 수익을 냈죠. 그렇죠. 그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슈 맞고 떨어진다. 맞아요. 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뭐 내용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나오고 있지만 종목들은 밀렸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런 거 너무 잘하는 지금 것 같아요. 사야죠. 제가. 예, 지금 맞아요. 고점에서 물려 지금 못 사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저희 3명 따로 나갈까요? 저기 독립할까요? 따로? 그래서 독립해서 한번 회사 차릴까요? 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아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이걸로 한번 제 증권사 직원 아는 동생들이 이걸로 한번 랩 한번 만들어 보자. 랩 어카운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내일 증권사에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진짜요. 오전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D증권사로 가는데 일단 잘 되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이렇게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 너무 수익률이 도취해가지고 자, 종목 상담 들어왔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종목 상담. 자, 9109님이 앞타바이오. 이분 앞타바이오인데
아, 매수가가 3만 원이에요. 아, 이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위에서 잡으셨네요. 위에서 잡으셨는데 비중이 또 무려 40%입니다. 왜 갑자기 급나가나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잖아요. 하니까 급나가는데. 그렇죠.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럼 김태형 대표님, 예. 앞타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형적으로 제약바이오 혹은 게임주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그쵸. 모습을 보이냐면 이벤트들이 나오면 그 맞고 떨어져요. 이벤트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게임주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미국과 이란 또 미국과 중국 이러한 대내적 이슈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주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는 CES 가전박람회가 묻혔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가 굉장히 묻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하지만 일단 역발상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이번에 조정만 좀 강하게 내려 꽂아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좀 버텨주기만 한다면 저는 재차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좀 들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하신 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의 비중은 27,000원이 깨지면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약간 잘라주고 그쵸. 좀 가자. 나머지 비중은 23,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은 더 들고 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가 보는 그런 흐름을 한번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JP모건 컨퍼런스가 끝난다 그래서 한 해 이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실 5월달에 학회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아스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학회가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매수가가 높으니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가자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대회에 지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앞타바이오가 뭐 엄청난 세션을 준비해서 간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기술 수출 노리고 좀 미팅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은 바이오젠 얘기만 죽어라 오늘 들렸습니다. 바이오젠이 오늘 바이오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이제 알츠하이머 하는 대형 제약사인데 대형 빅파마인데 여기가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이거를 다른 데 기술 수출해서 연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 때문에 오늘 젠백스 밀리다가 젠백스 지금 노란톡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시겁했어요. 갑자기 밀리길래. 근데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다시 올라와서 기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튼 앞타바이오나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은 조금 우리가 한 템포 쉬었다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도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빨리빨리 해볼게요. 5660님이 이월드. 자, 이월드를 5,990원, 비중 20%, 손절 가격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했는데 이 이월드는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 전이죠, 이제 현 아니죠. 전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인데 특별히 저는 연관성이 크게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시장에서 이걸 연관성 있다고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 자, 이월드인데 자, 이월드. 자, 만약에 개별 장세가 오면 이런 거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프로피스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월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 전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인데 쉽게 가자고요. 이월드는 5,000원 깨지면은 그냥 저는 저 같으면 손절하고 나옵니다. 아, 예, 5,000원. 어차피 얘는 그 이제 이낙연 총리의 동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5,000원 깨지면 단기적으로 나와버리고 추후에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5,000원이 좀 생명선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원을 지지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예.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종로에 네네, 출마하실 그렇더라고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죠. 종로가 아마 엄청난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정치적으로도 좀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8825님이 솔브레인 매수가 81,300원 비중 10% 목표가 매도 못했는데 최종 목표가는 이거 저보고 한 얘기 같은데요. 자, 오늘 9,900원에 저희는 목표가 제시해드렸거든요. 매도 안 하셨네요. 네, 일단은 자 81,300원 매수가 거의 비슷해요. 이분 저희 그 노란톡 메신저 계신 분 같은데 일단은 비중도 10%. 진짜 똑같네요. 네, 일단은 목표가 매도 못하셨습니까? 저 매도한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당분간 좀 조정이지 않을까. 제가 약간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드릴 텐데 저는 일단 93,500원을
트레일링 스탑으로 잡고 여기 깨지면 그냥 수익 실현했다 다시 보는 전략 그런 걸로 좀 판단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솔브레인이 그 이제 불화수소 불산 관련주인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순도 역시 스이모토 뭐 이런 뭐 스텔라, 모리타화 순도 거의 다 똑같이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브레인 자 불화수소 불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냥 다 들어가요. 다. 그냥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랜드든 뭐든 그냥 뭐 한 칩 하나 만들면 다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같이 올랐습니다. 같이 올랐으니까 계속 보셔라. 저는 약간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자 21선 이탈을 나중에 하게 되면 쭉 올라온다 21선 이탈하면 그때 던져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저는 목표가에 매도한 거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는데 뭐 좀 내려온다면 전 내려온다면 한 93,000원부터 해가지고 좀 다시 잡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온 게 하나 있는데요. 또 자 이분은 계속 보내네요. 계속 얘기 드리는데 들고 가라고. 자, 일진 머티리얼즈 52,000원 비중 20% 매수했는데 계속 들고 갈지 그리고 향후 전망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 주셨는데 자, 일진 머티리얼즈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 관련주고 현재 동박 동박 일렉포일 관련주인데 이거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도 52,000원. 근데 매수가가 상당히 높네요. 매수가 높아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자, 김태형 대표님. 네.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좀 높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증설도 했겠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전기차에 대한 지금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전 고점 부분 6만 원은 한 번 정도는 더 깨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우선은 이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또 네. 매수하신 이후에 또 장기간 동안 손실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기준으로 오면 절반 정도 비중은 일단 현금화를 하시고 네, 제가 사실 오늘 원래는 48,500원에 제가 절반 정도 매도하기 좋겠다라고 그렇죠. 얘기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네, 그 가격 5만 원 부근에 오면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절반만큼 즉 좀 부담스럽지 않는 물량만큼만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데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만약에 매도를 하지 못하겠어요. 뭐 매도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들고 갔는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35,000원대까지 밀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35,000원대까지 밀리면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5,000원은 제가 손절선 제시 드리면서 웬만하면 매수가 부근 그리고 매수가 부근에 오면 절반 나머지 절반은 전고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피스타님이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향후 뭐 주가는 결국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앞에서 워낙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 조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점. 눌림이 왔을 때 일단은 43,000원까지는 눌림이 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지금은 조정 눌림 구간이 올 시기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39,550원에도 손절 안 하신 분인데 최저가가 39,550원이거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간단하게 코멘트 하자면 이 동박 일렉포일 생산업체인데 우리나라에 원래 이 회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점점 늘고 있어요. 하여튼 돈 되면 다 뛰어들어요. 하여튼 SKC 뛰어들었죠. 거기에 두산 솔루스까지 뛰어들었죠. 내년 되면 공급가잉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올해 3월, 4월까지 한번 전기차 유럽에서 뭔가 빵 터지면 그렇죠. 그때까지 보자. 그때까지만 보자. 전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유럽에서 전기차 얘기 좀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아마 돌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해보고 나머지 가격 전략은 이 두 분 말씀대로 한번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해외 선물인데요. 8014님이 해외 선물. 제가 해외 선물 그 유튜브 청취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8014님이 13님이 해외 선물 천연가스 현재 매수 중이래요. 제 얘기 듣고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좀 죄송한데 일단 하여튼 약간 지금 돌렸어요 지금. 예, 그리고 크루드오일 매수 자리 좀 부탁드린다. 해외 선물 매수 중인데 대응 전략 매수 중이면 어딘지 좀 가격대를 써주시지. 일단 그러면 저희가 가격대를 잘 모르니까 천연가스는 다음에 좀 얘기 드리고 크루드오일 매수 자리 좀 부탁드린다는데
사실 어제도 누가 이렇게 매수 얘기하시길래 크루드 오일을 무섭다 그랬거든요. 저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루드 오일 김태현 대표님? 네, 일단 뭐 일봉상 크루드 오일의 지금 최근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최근에 뭐 이란과 미국이 한번 세게 붙고 나서 좀 시세가 난 이후부터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크루드 오일을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일본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자, 일봉상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이 돌리면. 되면요.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거의 7거래일 만에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조정이 멈춰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보다는 오늘 양봉을 좀 기다렸다가 양봉이 마무리되면 내일 시가에 한번 베팅을 그런 해보는 방법.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프로페스타님,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크루드 오일 또 이 자리에서 또 크루드 오일을 한번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두 분 다 맞추셨어요. 한 분 죽어도 매수해 죽자. 근데 그날 빵 올랐어요. 예. 매도가 그 뒤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빵 올랐는데 그 다음 날 빵 떨어졌어요. 그대로 떨어졌어요. 네네네. 두 분 다 결국 맞추시긴 했는데 프로페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크루드 오일 매수 자리 뭐 나올 수 있을까요? 쥐어짜서?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는요. 네. 크루드 오일은 일단 58.80 라인이 조금 상승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보는데, 크루드 오일이 최근 한 2, 3일간 패턴이 아시아장에서 내리고 유럽장에서 올려놓고 다시 미장 개장되면 다시 음봉으로 내려버리거든요. 아, 중요한 패턴이네요. 요즘 네. 패턴이.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곧 있으면 미장이 개장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를 지금 들어가실 시기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매수를 들어갈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나는 너무 매수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58불이 깨지고 57불 후반대에서 약간 소량으로 이거를 오늘로써 끝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 넘긴다는 생각으로 한번 덤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